일하는 문제 때문에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조언 구합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소 맞벌이이고 둘 다 사업을 하는 탓에 너무 바쁩니다.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밥도 친정엄마가 매일 싸다 줘서 먹고 그렇지 못하면 시켜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집에서 아예 밥을 안 해 먹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바빠서 할 수도 없습니다. 잠을 하루에 너댓 시간만 자고 TV나 취미생활 같은 거 할 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만 합니다. 물론 주말에도 잘하면 하루 정도 쉬고 못 쉬고 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주기적으로 와주기 때문에 집안일은 없습니다. 둘 다 돈은 잘 법니다. 수입은 둘이 합해 최소 월 3천만 원이고요. 그중 절반은 제가 버는 돈입니다. 시댁은 연금이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에 용돈 같은 건 주기적으로 드리진 않고 제가 생각날 때, 기회 있을 때 챙겨드립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금 세트 300만 원 정도 해주고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 둘이 자력으로 준비하여 결혼하였습니다. 많이 섭섭하긴 했지만 신랑이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엔 친정엄마가 완전 가정적 스타일의 전형적인 대한민국 엄마여서 참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니 시댁은 친척들 모이기 완전 좋아하는 집안에다가 제사 때 음식을 돈 100만 원어치씩 하고 음식 장만 시간 제외하고 온전히 제사 지내는 시간만 2-3시간 되는 집이에요. 다른 집은 30분이면 제사 끝난다던데. 아무튼 격식 차리기 엄청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두 아들, 신랑이나 아주버님은 그런 시댁에 호응 못하는 아들들입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한 상태기는 하지만 명절 전날 바쁘다고 절대 안 오고 당일날만 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답니다. 당일날 와서 제사 지내고 밥 쏙 먹고 바로 갑니다. 저희 신랑은 둘째 아들인데 결혼 전에는 명절 전날 밤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사람 많아서 들어가기 싫답니다. 늦게 들어가 잠만 자고 다음날 제사 지내고 바로 몸만 쏙 빠져나옵니다. 결혼 전 두 아들은 이 모양인데 아버님만 신나게 음식 재료를 준비합니다. 장을 무척 많이 받아 놓으시고 모두 친척들 차지입니다. 그러니 집안 여자들이 싫어할 밖에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이 모든 것을 작은 어머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아버님이 수고비를 드리고요. 남편들, 아들들은 당연히 안 합니다. 전형적으로 여자만 일하는 집안입니다. 사실 첫 명절은 아니고 두 번째 명절인데 첫 명절에는 눈 딱 감고 해외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평소에는 여가 시간이 정말 전혀 없기에 이때 아니면 휴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만에 휴가라 간다고 했더니 시댁에서 속으로 욕 좀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외국 간다고 시아버님이 10만 원, 시누이가 10만 원 줘서 감사히 받고 다녀와서 아버님께는 고가의 선물 사다 드리고 시누이 가족 4명 거 선물 다 사오고 아주버님 선물까지 괜찮은 걸로 다 챙겨서 보답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방문을 해야 하는 첫 명절이 된 셈입니다. 작은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작은 어머니는 결혼 당일 패백할 때 정말로 딱 한마디 했는데 땡땡 너 이제 결혼했으니 시댁 행사에 안 오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할 말이 저것밖에 없을까요? 결혼했으니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좋은 말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말이죠. 신랑이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지만 작은 어머니는 그 뒤로도 저를 일 시키지 못해 안달난 수많은 어록들을 남겨서 때론 넘기기도 하고 때론 신랑을 들들 볶아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감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제 비즈니스는 제가 하고 집안일이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제 것을 맡아서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이 너무 바쁩니다. 명절 전날 시댁에 가는 시간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잘하는 제 일하고 음식 잘하는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 명절 전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저 대신 저보다 훨씬 음식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정말 안 되는 일인가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 친정엄마도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댁의 눈치를 보는 신랑은 안 된답니다. 신랑 말,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도움이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명절날 왁자지껄 식구들 모인 게 좋아서 그런 것이니 가서 돕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댁 행사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시할아버지 제사 때 일하다가 늦게 갔습니다. 음식은 안 돕고 제사에만 참석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혼자 하셨다길래 저희 시아버지도 작은 엄마께 수고비 드리고 저도 용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할머니 제사 때 이날도 일하다 갔고 음식은 안 돕고 제사에만 참석했습니다. 작은 어머님 옷 사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첫 명절 추석 때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 이번 명절 때 초장부터 말이 많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안 오냐고 작은 아버님한테 뭐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님은 저한테 대놓고 음식하러 오냐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봐서 간다고 했더니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카 며느리 미워할 일도 없지만 이렇게 안 오는 건 안 된다 하시는데 제가 언제 안 간다고 했나요? 시아버님은 며느리가 와서 일을 돕지 않는 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은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희생 못 해주냐며 아버지도 많이 양보했다. 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꼭 제가 가서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아들들은 결혼 전에 절대 명절 전날 나타나지도 않던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니 왜 꼭 전날 와서 일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제 비즈니스보다 아버님 체면이 더 중요한가요? 전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명절 전날 새댁이니 방긋방긋 돌아다니며 일도 돕고 왔다 갔다 하길 바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배울 생각도 없기 때문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음식은 대신해주고 저는 전날 저녁 먹으러 가고 당일날 제사 참석하고 시어머니 산소 다녀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신랑은 처음엔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다가 잘 안 되니 그냥 저보고 희생하랍니다. 이번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절 때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즐거운 명절이겠지만 저에게도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제가 아버님의 체면에 대한 배려가 없답니다. 이민을 가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추가. 덧붙이자면 일주일 전쯤 시아버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제가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은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아버님께 명절 때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니 그날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을 섭외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비 외에 도우미 아주머니 드리는 돈은 제가 드린다고 했고요. 저보고 넌 그냥 와서 나랑 놀면 된다 라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죠. 말씀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될 리 없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댁에 가서 음식하기 싫어서가 핵심이 아니라 그 주변 친척들이 그 집 아들 결혼했으니 며느리는 당연히 와서 제사 음식 도와야 한다면서 주는 압력입니다. 아버님도 귀가 얇으신 편이라 주변 친척들이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 체면이 안 서신 거죠. 마주칠 일도 많이 없는 그 친척들이 어떻게 마주치기만 하면 명절, 제사 그런 얘기만 저에게 하나요? 땡땡내는 잘 지냈냐? 사업은 잘하고 있냐? 몸은 아픈 데 없냐? 그런 소리는 못합니까? 친척분들은 아직 서먹하여 말도 서로 잘 안 하는데 고작 하는 소리는 명절,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작은 어머니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 있으니 옆에서 돕기나 하겠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아들들도 나 몰라 안 한 명절 준비를 결혼하니 당연히 제 몫이라고 하는 그 태도와 우리 시아버님도 가만히 계신데 그 주변에서 일을 하네 안 하네 왈가왈부 하는 것이 너무 밉습니다. 왜 결혼을 하면 제사 음식 준비가 저의 의무가 되는 건지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왜 그 손자들의 의무는 아니고 며느리의 의무인 건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휴가 2. 두 번째 추가 글입니다. 반응이 뜨거운 걸 보면 명절이 일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녀의 화두는 화두인가 봅니다.
신랑과는 아직 냉전 중입니다. 욕하시는 것도 지지해 주시는 것도 잘 봤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좀 더 고민해보고 신랑과도 이야기 더 해보고 결정하려 합니다. 댓글 보니 돈으로 때우는 막장 며느리 vs 잘 나가는 합리적인 며느리로 나뉘는 것 같네요. 제 스스로 돈 잘 벌어 돈으로 때우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으나 저런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신랑에게 이번 명절엔 양심이 있지. 에휴, 저번에 해외 가는 거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별 생각 없이 가려고 했습니다. 일을 하든 못하든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요. 그런데 저런 말들이 오고 가니 이런 당연스러운 문화가 이해가질 않고 반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걸까? 왜 나 대신 도우미가 절대 안 되는 걸까? 나 친정 먼저 가면 안 되는 걸까? 왜 남자는 일하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일하는 것에 주변 친척들이 말이 많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즐거운 명절이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다른 이가 즐겁지 않은 명절이라면 저 하나 희생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미 즐거운 명절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중한 판단해보고 결정할게요. 신랑의 글. 안녕하세요. 글쓴이 신랑입니다. 오늘 출장으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내와 싸움을 하고 나간지라 마음이 편치 않았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싸움이었죠. 둘 문제로 싸움이었다면 둘이 알아서 해결했을 텐데 주변의 상황으로 싸움이 생기니 해결하기도 쉽지 않네요. 돌아오니 아내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우리 싸움에 핀트를 좀 맞춰보자. 오빠는 오빠나 아버님을 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게 섭섭한 거고 난 내 스스로 가서 도우려고 맘먹고 있었던 걸 작은 아버님과 어머님 때문에 완전 맘 상해서 이러는 거고 오빠 잘못 없는 것도 알고 섭섭한 마음도 알아. 그 부분은 미안해. 그런데 오빠가 다수에 의해 코너에 몰린 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로 다른 점에서 화가 났으니 그거에 대한 감정 싸움은 하지 말자. 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내 맘 알지? 저의 대답은 난 이런 싸움 자체가 너무 싫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나를 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난 이런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 특히 타인에 의해 문제가 생긴 건 더더욱 싫고 나는 내가 싫어도 문제가 생길 듯 싶음 종종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 당신에게 그 점이 가장 섭섭한 거야. 우리 대화로 풀자. 이렇게 보낸 후 대화를 했습니다. 제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1. 죽어도 싫어하는 아내를 도살장 끌려가듯 음식 준비하러 가야 하나? 2. 아버지도 많이 양보하시고 이해하려 노력하는데 희생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 역시 남녀 구분지어 명절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모님 세대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너무 면이 안 서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또 아내가 명절로 인해서 불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정말 어렵네요. 후기. 어떻게든 시간은 흐르네요. 명절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아내와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우미 한 분을 더 불렀어요. 작은 어머님을 위해서요. 사전에 아버님과는 잘 상의를 했고 이번 명절은 그동안 고생만 하신 작은 어머님이 좀 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시지 말라고 했고 대신 도우미분이 일하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썩 마음에 드는 제안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의견이었기에 차선책으로 일단 이번 명절은 이렇게 보내자 하였네요. 아내는 거의 저와 함께 잔심부름 정도 하는 수준이었고 음식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만은 일을 최대한 줄이고 전날 참석해서 함께 명절을 보냈기에 아버님도 저희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셨고요. 한편 작은 어머님은 펑펑 우셨다고 해요. 뜻밖의 불참해도 좋다는 통보에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명절 한번 치르는 일이 많이 고되시는데 그걸 몇 년을 감당하셨으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명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사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조금씩 변화시켜야겠죠. 중간 입장이 어렵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아내의 마음을 잘 읽어주겠습니다. 지혜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왜 그쪽 집안 남자들은 일도 안 하면서 돕지도 않으면서 그간 친정어머니께서 고이 길러주신 글쓴이 분이 음식 만드는데 참여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아예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만드는 쪽으로는 관심이 없고 실력도 좋지 못하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인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도우미 못 대드리니 선물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밖에 나가 돈 버시는 분인데 그 정도는 시댁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키고 싶으시면 남자분들도 손수 나서서 도와주시던가. 자기들은 여태 해보지도 않은 일들 왜 이제야 막 결혼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걸 떠맡아야 되냐고요. 시댁에선 같이 모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모여 오손도손 즐기는 그런 명절 분위기를 원하시는 듯 말씀하시는데 그럼 남자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저 명절 특선 영화나 TV 앞에 앉아보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다 같이 즐겁게 하던지 말던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며 며느리들만 일하라니 저는 글쓴이 분 마음 절대적으로 이해합니다. 댓글 2. 참나 잘난 척 되게 하네. 미안하지만 그냥 글쓴이 머리 엄청 나빠 보입니다. 한 달에 수입 얼마 찍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나쁜 건 분명하네요. 진짜 똑똑한 여자 같았으면 이런 트러블 자체를 안 일으켜요.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요령과 피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냥 자기 음식할 줄 모르니까 행여나 명절날 가서 어른들 앞에서 망실 당할까봐 그 알량한 자존심에 합리적이니 효율성이니 지 혼자 잘난 척하면서 피해보려는 심상 같은데 그냥 멍청하다는 말밖에. 글쓴이 불러다가 얼마나 일 시킬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음식 만들게 할 것 같아요? 시댁에서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 고집만 부리고 세상 일은 지 혼자 다 하는 척 꼴에 한 달 수입 얼마 가지고 돈 버리면 자기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되바라졌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진짜 현명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